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학생부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조언을 받고자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수학 또는 통계 관련 일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교과 평균 1.94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탄 평균 2.3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새터민 학생들과 교류 캠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38시간, 독서는 총 2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미디어 비평반, 수학체험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국어 교과 최우 수상 외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통계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성균관대 통계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수학이나 통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 수학 실력이 되게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적도 오르고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통계 관련 여러 글들을 읽어봤는데 이제 거기서 통계가 되게 흥미로운 것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조미정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내신 성적은요. 2학년 1학기까지 국어 1.67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31등급, 과학 2.71등급으로 국수 0, 과 1.94등급을 받았고요.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에서 1등급으로 상승, 수학은 2등급 유지, 영어는 1, 2, 1등급 등락, 과학은 2에서 3등급으로 하락입니다. 다음은 9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가형의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원 3등급, 화학원 3등급으로 국수탄 평균 2.3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2등급 유지, 영어는 2등급 유지했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한 수시 지원 전략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친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는요. 지금 문과 쪽에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연계 쪽을 지원할 때랑 문과 쪽을 지원할 때랑 두 가지 계열에 대한 평균을 좀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보실게요. 우선 자연계 쪽에서 국수 0 과학을 반영하게 될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2등급에서 2학년 1학기 때 1.86으로 현재 평균은 1.94입니다. 그런데 인문계 쪽을 지원할 경우 국수 0 4를 반영하게 되면 1학년 1학기 때는 2.20에서 시작하지만 2학년 1학기일 때는 1.50으로 오히려 성적대가 조금 더 좋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문과 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이게 교과만 가지고 반영되는 그런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비교과나 또 수능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어 같은 경우 1학년에서 3등급에서 2학년 1등급으로 굉장히 성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영어도 1, 2등급을 오르내리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수학은 2등급 대 과학은 2등급에서 4등급까지 과목별로 좀 성적 차이가 좀 있어서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국어 상승도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학생부 기록을 좀 살펴보면 수학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굉장히 많아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력이 우수한 친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2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서는 수학 반장을 해서 또 수업 준비나 참여에 적극성을 보인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공에
적합한 열이나 열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 보면 생물정보학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학적 데이터와 또 수학과 통계를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이 성균관대 통계학과인데 네. 또 우리 조미정 선생님께서 성균관대 수학교육과 지금 현재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성균관대 통계학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죠. 네, 우리 친구의 희망대학인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는요, 사회과학 계열 속에 이제 모집단이 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에 속해 있지만 자연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2020학년도 사회과학 계열은 65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105명을 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반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과 논술 60으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국수 탐구 중에서 2개 등급합이 4, 그리고 영어는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교과 30, 비교과 10%가 반영되고요. 국수, 영사, 전과목이 반영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가 학년별로 성적을 점점점 향상시킨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급별 내신 성적의 점수 차이는 1에서 4등급에서는 0.1점 정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불리함은 없을 것 같지만 요즘은 논술에 대한 이 편차가 크지 않아서 이 0.1점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을 보면 2.5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나 3등급 초반까지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105명에서 65명으로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합격선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신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논술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목표 등급은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1등급, 물론 과학도 1등급이라고 쓰고 싶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등급을 적어봤습니다. 노력해서 1등급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모의고사 9월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수탐 표준 점수가 377, 백분위는 264.5, 평균 등급 2.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입니다. 3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학은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국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했지만 사실 백분위는 좀 떨어졌습니다. 전국 예상소차는 상위 2% 정도 되고요. 동일 성적대의 영어 등급이 1.7등급 정도 되니까 우리 친구는 2등급이에요. 그래서 한 등급 정도 상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영역별 평균을 좀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어가 좀 불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에 대한 향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9월 성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 성대 사회과학 계열을 정시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백분위 평균이 95.6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친구는 89.03 정도가 나오니까 지금 6.57 정도가 부족해서 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문과 쪽에 있는 통계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자연과학 계열에 있는 수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점수차는 조금 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꼭 통계학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과학 계열에 있는 수학과도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순위의 중앙대 수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 가능 백분위는 91점인데 우리 친구가 88.3 정도 나오니까 2.7 정도 나오고요. 응용통계학과는 마이너스 5.67 정도로 둘 다 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시 지원 가능성을 보면 건대 수학과라든가 서울시립대 수학과, 동국대 수학통계가 적정 수준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 향상과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또는 정시까지를 염두에 둔 성적 향상이 꼭 필요하겠고요.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수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나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좀 많이 아껴주시나 봐요. 현재 학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그 기반으로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가라는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보입니다. 자, 수학 관련 동아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일에 걸쳐서 어린이 도서관 꾸준한 봉사활동 상황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수학적인 어떤 우수성이나 소양을 입증할 만한 수상이나 그런 리더십을 입증할 만한 부분 등 비교과에서 좀 드러날 부분 혹은 수학적인 잠재력을 드러낼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희망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제 우리 학생 진로를 한번 바꾼 것으로 이제 학생부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흐름이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수상은 수학에서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자에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수학적인 능력을 직접 보여주는 대회 혹은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발표를 할 수 있는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우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율 영역입니다. 수업 태도를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임한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학급 회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좀 입증하고 그걸 통해서 좀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의 또 우수성이 보이는지 잠재력이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아리입니다. 자, 수학 관련 동아리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마무리가 필요하겠죠. 연구 활동 그리고 어떤 탐구 활동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이 발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부에 잘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에 말씀드렸었고요. 자, 봉사활동입니다. 1학년 때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했습니다. 2학년에도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연계 과정에서 데이터나 혹시 통계랑 관련해서 혹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소서 같은 데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로입니다. 자, 진로 활동 시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한 바 그리고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자,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상담받고 그다음에 발표 등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노력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뀌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좀 더 강조돼서 잘 드러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서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알 겁니다. 지금 현재 반영되는 권수가 2권밖에 안 됩니다. 자, 독서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발전했고 이제 얼마나 더 노력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를 그 독서를 읽어본 내용을 통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권밖에 없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현재 많이 읽었지만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꿈이 확정되었고 그 꿈이 절실하다면 궁금한 것도 많고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독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면 글쎄요. 좀 의심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과연 내 전공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절실함과 열의가 있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나 데이터와 관련된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양적으로도 많은 자료를 접했고 자료를 접하며 자신이 어떻게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활동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근간이 또 될 것이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지속적인 독서와 누적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형준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70, 정시 경쟁력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의 의견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평가 결과 공개되는데요. 선생님 평가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희망 대학 수준에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내신 성적의 활용도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의고사에 비해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 당장의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데 우선은 이제 수시 지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 지속적인 성적 관리를 통해서
논술 전형이라든가 또 교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과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지금은 없어 보이는데 아직 남은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종합 전형 중에서도 성적이 조금 좋은 편에 속하니까 여러 학교에서 추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전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처럼 상위권 대학의 통계학과나 수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으면은 그 수학과 관련된 그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는 게 지금은 가장 아쉽습니다. 또 자연계열 학생인데 과학에 대한 역량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까지도 이제 감안한다면 모의고사 영역에서의 이런 해당 영역 성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분명히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성적이.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점 염두에 두셔서 학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또 유리한 전형은 어떤 걸까요? 예, 우리 학생들 세 가지 전형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1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학,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영역에서 강점이 있을수록 유리한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2등급 이상은 돼야 상위권 대학교 논술 문제를 해결할 수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제 2번 시험 본 결과만 갖고 지금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충족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학 논술 문제,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 논술 문제를 활용해서 논술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현재까지 주요 교과 성적이 1등급 대 후반입니다. 이제 추가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현재까지 추이만 보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중앙대라든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또 서울시립대 등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처럼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역시도 이제 성적 결과만 놓고 보면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교과 전형에 이제 지원할 때 경쟁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성적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과학교과의 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생명과학에서 4등급을 받은 게 과학 영역에서 성적이 하락된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교과를 배울지는 모르지만 과학교과에서만큼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 중에 어떤 한 전형을 정하게 되면은 교과 전형을 아마 병행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 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과가 굉장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1학년 때 상황에서 제가 좋은 평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냥 아주 좋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을 통해서 종합 전형에 대한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성적은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성적만큼의 뭔가 준하는 비교과 활동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수학과라든가 통계학과에 진학하려면 선생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수학적인 역량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 서강대 수학전공 논술 전형, 한명수 선생님,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조미정 선생님,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수학전공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서강대를 추천을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생이 이제 성균관대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수능 최저 기준도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수준이고요. 합격자 평균을 보면은 이제 학생부가 한 3.0등급 정도가 되는데 사실 논술은 학생부보다는 논술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작년에 최초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논술 전형 자체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쟁률을 보면은 아마 이제 수능 최저 영향일 텐데 한 14대 1 정도가 되고요. 충원율도 한 4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이 전형을 준비할 때 성균관대나 뭐 서강대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논술과 관련된 자료집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연습을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명수 선생님께서는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일단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학생부 전형은 이과에 편제된 학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스펙도 강력하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이런 학생들과 겨루기보다는 이과 학생들과 겨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리고 그 통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막 5명, 4명 이런데 여기는 12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좀 많다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그 합격자 평균을 보면 1.88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거기에 좀 붙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비교과 경쟁력이 우리 학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2학년 2학기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리고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우리 학생에 대한 어떤 좀 미력하나마 경쟁의 어떤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잘 이해하고 학생부를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립대의 특징은 그 과마다 인재상이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고 인재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서 이 부분이 교과에서도 그렇고 교과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비교과에서도 이제 계속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통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좀 드러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 서울시립대에는 융합전공으로 모집하는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학 그리고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을 하면서 3학년까지 이제 정시까지 바라보면서 좀 이과들도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미정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통계학과보다는 수학과에 대한 그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논술 60에 학생부 40으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과탐 중에서 2개 등급 합 4, 그리고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입니다. 최저학력 충족 조건을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친구는 정시 합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능 성적의 향상을 좀 노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에 대한 이제 향상도를 점진적으로 올려간다면 과학 교과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성대의 논술의 특징은 수학 2문제와 그리고 물화생 중에 과학 1문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과학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자신 있는지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논술 준비를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준비와 수능 준비 그리고 교과 성적 향상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지금 독서가 지금 되게 필요한 상황 같은데 네. 전공 관련 어떤 책들을 읽는 것이 좋을까요? 비교과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한명수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학생이 데이터 분석가가 꿈이다.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데이터 분석가가 돼야 될까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책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엔 뭘까요? 자, 그걸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나는 어떠한 데이터 분석가가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것에 답을 주는 책을 찾으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책을 찾아서 꾸준히 읽으면서 누적을 하다 보면 자연히 생기부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여러 영역에 섞어서 수상도 그렇고 자율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섞어서 또 반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크게 읽어가시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소서까지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입니다. 네, 독서도 크게 흐름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학생부를 채워나가면 되는지 잘 알려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응원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